그럼 원장님은 20대 때부터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의사라는 꿈을 갖다 갖지 못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학도가 되려고 했어요. 로봇 태권브이 만들려고 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치 않게 한의사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환절기 때 꼭 감기를 앓았고 또 시험만 쳤다 하면은 치력 소진 때문에 입술이 맨날 부르트고 해서 식사도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한의사분한테 날 데리고 가서 한약 갖다가 이제 지어주시려고 진맥을 맺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 아드님은 공학도보다는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갖다가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좋을까요 했는데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쪽 갖다가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아, 나 방향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의대를 갖다 지원하게 됐던 거죠. 그럼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의사가 되기로 했고 첫 해 실패했어요.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을 쳤다가 떨어졌는데 춘천을 벗어나고 싶어서 재수를 선택하게 됐죠. 서울의 강남 쪽에서 이제 재수를 갖다 하게 됐고 1년 동안은 진짜 친구들 아무도 안 만났어요. 연락도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아침에 루틴을 6시 일어나고 새벽 1시나 2시쯤 자는 루틴을 재수 시험 끝날 때까지 했었으니까. 그런 다음에는 의과대학을 떡하니 붙었죠.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그때는 책상에 앉으면 본 걸 자꾸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영어 시험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막 다 해봤어요. 보케블러리 해갖고 보케블러리 때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갖다가 펴놓고 중요한 단어만 계속 사전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메모를 갖다 해놔서 노트가 있어요. 시험 볼 때면 그 노트만 한번 쑥 훑어보면은 웬만한 단어가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해라 하는 정도로.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 먹기 전에 학원에 독서실 가갖고 독서 공부하고 한 2시간 하고 다시 와갖고 밥 먹고 다시 들어가고 수업 다 듣고 난 다음에 저녁에 간단하게 학습지 와서 저녁 먹고 다시 또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1시나 2시쯤 돼서 집에 들어서 잠만 자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보통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끝까지 이걸 해야겠다는 그런 제가 한 9월 달인가 10월 달쯤에 공부하다가 지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갖고 엄마 아빠한테 나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춘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로 올라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녁을 한번 같이 먹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아버지 뒷모습이 딱 보이는데 뒷모습에 흰머리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울컥한 거죠. 여태까지 나를 갖다가 키워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생활하셨던 분이 갑자기 새치인지 흰머리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이 찡해갖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다음에서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다음부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떤 뒷모습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큰 힘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의대생이라고 하면 타고나서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원장님은 저는 노력파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뭐 1시간 정도 공부할 건 저는 3시간, 4시간 공부를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진 것 같고 그만큼 남들이 1시간 할 거는 내가 3시간이면 3시간 했다가 또 쏟아붓는 거죠. 듣다 보면 똑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의대생이 되고 나서 공부할 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평상시에 기억 속은 다 있고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데 막상 시험지만 딱 들여다보면은 시험지에서 답이 뭔지 모르고 머릿속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극복을 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의대생이라고 하면서 시험 친다 그러면은 거의 밤을 새거든요. 그때 커피를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다 보니까 머릿속에 띵해지고 저희가 시험을 보면 32과목 뭐 이렇게 막 보거든요. 근데 하루에 2과목에서 3과목을 보는데 다음날 안과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안과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전날. 왜냐면은 그 전날 너무 힘들어갖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눈 떠보니까 시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망했다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웬걸 이게 머릿속이 맑아지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책의 기억이 싹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시험만 있다 그러면 전날 무조건 11시나 10시쯤 자는 거예요. 자고 아침에 새벽에 5시나 6시쯤 일어나갖고 한번 쭉 읽어보고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거의 A나 A+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장 20대 때 힘들었던 거를 극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우연하게 게으름 속에서 극복이 됐던 거죠. 진료 과목별로 시험을 다 보나 봐요. 안과도 보고. 그렇죠. 예. 많을 때는 뭐 20몇 개 과목에서 제일 많을 때가 본과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본과 1학년 때는 이제 기초의학이니까 뭐 해부학, 생리학, 면역학 몇 개가 안 보는데 본과 2학년 때는 일주일에 수업 시간이 있는데 20몇 과목에서 30몇 과목이 계속 동시 들어오니까 그때 그렇게 많은 과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특히 좀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건 해부학이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신경 발굴해내고 뼈하고 말초 신경들 찾아내고 혈관들 찾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뭐 만들고 손으로 하는 거에 남들보다 탁월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신경을 찾아도 제가 제일 먼저 찾았었고 어떨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해부학실에 있는데 딱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새벽 2시에 혼자 해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했는데 바로 나왔죠. 그렇게 집중을 하다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과목은 암기하는 과목들. 의대 공부가 대부분 다 암기인데 그래서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요. 공부량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그런 거를 잘 외울 수 있는 암기 꿀팁 같은 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많이 공부를 해둬야 그게 나중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보고 시험 기간 정에 한 번씩 더 보고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AI가 나와서 물어보면 다 알게 해주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궁금한 내용이 어느 책에 몇 페이지 정도쯤에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다음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그 의사생들은 그래요. 보통 시험 딱 치고 나면 다 잊어먹자.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 갖다 농담삼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를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이걸 제가 이제 산부인과 선택할 때는 경쟁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2대1 경쟁을 뚫고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는 제가 학생 때였어요. 본과 4학년 때 병원 실습을 나갔는데 어느 수술방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수술하시더니 5분도 안 돼갖고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아기가 으앵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게 제 귀를 딱 때린 거예요. 때리면서 순간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서는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나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다가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인턴을 돌면서 무슨 과를 갖다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산부인과가 그때 당시에 학생 때 생각났던 아기 탄생의 위대함, 경이로움 같은 것도 있으면서 산부인과를 갖다가 그때 택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의학 박사까지 밟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공의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건 레지던트라고 보통 불리는데 전공의 1년차 때 산부인과 분만실을 돌아요. 출근을 하게 되면 산모들이 한 20명에서 30명이 깔려 있어요. 산모들의 기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거든요. 1년차들이. 끝날 때까지 산모가 한 명이라도 분만 진통 중이면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3시간, 4시간도 못 잘 때도 허다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에 2년차, 3년차 선생님들 어시스트하고 교수님들 어시스트하고 모르니까 뒤에서 빼꼼빼꼼 보고 보다가 졸고 교수님한테 혼나고 손가락 마디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년차, 4년차가 돼서 분만도 이제 혼자 하고 응급수술 생기게 되면은 혼자 들어가서 레전트들 이끌고 들어가서 수술도 해주고 하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절대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랑 적성이 이제 산부인과가 잘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산과분만은 안 하지만 부인과에서 이제 어머니들 치료해드리고 여성들의 자궁의 호흡을 자궁 갖다가 적출하지 않고 온전하게 몸에 상처 없이 떼내주는 어떤 그 수술에 특화가 돼 있고 또 요실금술도 잘하고 또 지금 이제 줄기세포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도 간질성 방광이라고 하는 난치병을 줄기세포하고 이하루일이라고 하는 피복제를 통해 갖고 완치도 많이 시키거든요. 방광의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15알, 20알 먹던 사람도 하나도 안 먹고 일상적으로 커피도 마시게 만들어주고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와서 얘기할 때는. 큰 병원을 수원에서 운영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크게 하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병원하고 인연을 맺은 것도 공중보건의 때 인연을 맺었어요. 그 당시 때 이제 공중보건의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걸로는 생활비가 안 되잖아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한 160만 원 이 정도 더 생겼어요. 그 아르바이트로 갔다 왔던 병원이 바로 이 병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공중보건이 끝나가는 시점에 병원장님께서 너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병원에서 일해라 그런 바람에 바로 그냥 네 하면서 눌러앉게 됐던 게 바로 이 병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 입사를 했고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2008년 말부터 이쪽에 병원장을 맡게 되면서 여태까지 오게 됐던 그런 과거력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죠. 산부인과에서 아무래도 남자 의사다 보면 처음에 좀 망설이는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 한 80대 되신 분들 보면 들어와 보니까 남자 선생님이라고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어머니 왜 나가시냐고 내가 이 분야에서 어머니 제일 잘 고쳐줄 수 있는데 나가지 마시라고 앉아보시라고 이러면 해결이 되고 이제 그래요. 아기를 꺼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약간 힘이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산부인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산모들이 너무 기지맥진해갖고 힘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같이 배를 눌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선생님이 올라서 누르게 되면은 힘이 약하니까 안 내려오는데 남자 선생님이 누르면은 금방 쑥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때는 되게 남자들이 유리하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 마음을 열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냥 자주 가는 거죠. 옆에 가서 많이 웃어주고 또 가끔씩 가다가 이제 좀 친해지면 장난도 치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떤 거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본인 불편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거에서 아는 만큼 다 설명해주고 한 번 더 가봐주는 게 가장 좋은 저만의 어떤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의사로 남고 싶으신지. 제가 여태까지 3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선생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혼자 이제 극복하고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도 이쪽 병원에 와서 혼자 터득을 했거든요. 자궁이 빠진 분들을 밑에서 수술하는 것도 혼자 개발을 했고 터득했고 이런 거 갖다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빨리 나타나서 제 기술을 다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또 영향을 주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면 은퇴하셔가지고 은퇴가 될까요? 과연?